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입니다. 이제 23일만 있으면은 6.25 남침 전쟁 70주년이 되는 세계사적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저희 조갑제 TV에서는 거의 매일 한 건씩 6.25에 대한 재조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청 바랍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한국의 자유우파라고 불리는 분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황 상태라고 그럴까요? 길을 잃은 혼돈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잡아야 할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우파 이런 말 쓰지 말자. 그렇다고 뭐라고 하자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다가가는 정책을 펴자. 과감하게 경제민주화보다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놀라지 마라 하는 게 김종인 씨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도 이제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의석을 가진 자유우파 정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자유우파의 중심에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41.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이 자유우파 진영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전투개표 부정이라는 이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차분하게 왜 선거에 졌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자기 반성이나 전략 재정비의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아까운 2달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정치 성향으로 이야기할 때 외부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파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좀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보수는 뭘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컨서버티브가 보수인데, 근데 사실 대한민국 주류 세력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이 대한민국 전체의 나아가는 방향은 거대한 진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보다라고 하기에는 이 진보란 말이 너무나 훼손되었습니다. 이 좌파가 진보란 말을 가져가 가지고 쓰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 진보 세력인데 진보란 말도 쓰기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파입니까? 우파라고 할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우파는 좌파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가 비슷해집니다. 근데 좌는 누구냐? 좌파는 보통 계급투쟁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람을 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좌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파라고 하는 즉시 헌법에서 부정되고 있는 좌파를, 실체를, 실존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이것도 또 억울합니다. 좌파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우파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좌파를 너무 키워주는 것 아닐까요? 한국에서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파가 나는 우파다 하면서 그 한 5%밖에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를 한 50%로 크게 키워주는 그런 패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파도 저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 앞에다가 자유우파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우파. 자유우파? 그것도 글쎄요, 탁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누구다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려면 명칭이 결정돼야 됩니다. 명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칭을 당당하게 외부로 발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할 때 이게 일종의 자의식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다 할 때 바로 그 이름과 가치관과 인격이 동일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 누구냐?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적화통일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자유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야 합니다. 자유통일 세력. 왜 우리가 우리를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재정비 작업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존재 의미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세력입니까?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견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공적인 입장이냐?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는데 북한 지역을 북한 노동당 정권이 강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지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이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는 미래의 대한민국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남북한 다 합친 이 한반도가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헌법 제4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한 상태 그쪽으로 나아간다. 그게 바로 자유통일이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줄이면은 자유통일이 됩니다. 통일하는 방식은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된 그 나라의 모습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나라라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 법칙, 이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딱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그래서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자유통일이라는 임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하라. 그리하여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선언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상당히 고귀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은 스스로를 규정할 때 자유통일 세력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당신은 자유통일 세력이냐 아니냐고 할 때 나는 자유통일 세력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으면은 탈퇴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탈퇴해가지고 이민가라고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유통일이라는 말은 우리 헌법에 깊이 뿌리 박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느냐?
그것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72년 7.14 공동성명이 나올 때까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통일이었습니다. 북진통일이었습니다. 북진해서 자유통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7.4 공동성명부터 박정희 시절입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통일 한다는 것을 내세우면 북한이 대화하겠느냐. 그래서 평화통일이란 말에 남북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통일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부터 평화통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자유통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통일이라고 하면서 적화통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북한은 항상 이중 전략을 쓰니까 평화통일이라 해놓고 북한 농단 간부나 북한 군이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또 다른 전술 용어일 뿐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언어의 이중전술을 구사하기가 민주국가에서는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치 용어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세뇌시켜가지고 자유통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자유라는 말은 구박을 받고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자유통일은 금지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아니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전략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3대 세습을 영구히 지속시켜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는 게 북한의 목표입니다. 영구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한 영구 집권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게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딱 박혀 있습니다. 즉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요사이는 한반도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교주로 하는 사교 집단으로 통일하겠다. 그게 바로 북한의 존재 목적이고 통일한 다음에는 계속 김씨가 해먹겠다. 김씨 왕조죠. 김씨 왕조의 존재와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국가 생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자유통일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적화통일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통일 세력. 자유통일 세력이 되면은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언어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자유한국당 이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수세적인 현상유지적인 용어입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국가의지, 진취성 그리고 고귀한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이름은 자유민주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이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도 버려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감으로써 총선 패망을 사실상 예약한 거죠.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미래통합당 대신에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아마 20석 이상 얻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장명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통일 세력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치열한 토론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할 때 자유는 뭐냐? 그 자유는 공허하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유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위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 정의, 자유. 삼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즉 모든 국가의 기능, 사고방식이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허위, 거짓말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는 보통 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진실에 기초한 법칙, 그 법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자유통일 세력이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조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 전략을 펼치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한 자유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통일 전략의 제1조는 북한 노동당 해체하라. 두 번째는 김정은 몰아내라. 세 번째는 자유선거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자유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의 한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할 때부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름은 위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 감사합니다.